나는 꽤 오래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젊은 시절에는 잘 보이지 않던 어떤 사실들을 조금은 담담하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만약 60이나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면 나는 오늘 당신에게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같은 말을 반복해서 들으며 자랐습니다. 정직하게 살아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보여라. 진심은 결국 통한다. 학교에서도 부모의 말에서도 이야기의 결말에서도 정직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운 미덕처럼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믿게 됩니다.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솔직하게 살면 결국 사람을 얻고 언젠가는 세상이 알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의 긴 시간을 지나오면서 다른 장면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당신도 아마 비슷한 경험을 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솔직하게 털어놓았던 이야기들, 생활이 어려웠던 시절에 조심스럽게 꺼냈던 사정들, 가족 문제나 실패의 경험을 진심으로 이야기했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때 당신은 아마 이런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이해해 줄 것이라고, 누군가는 그 진심을 알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남지 않습니까? 그 솔직함이 정말 당신에게 존중을 가져다 주었는가? 아니면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의 눈 속에서 당신은 늘 힘든 사람, 늘 여유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한 것은 아닌가 말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이런 변화를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말을 듣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아주 조용한 판단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늘 힘들어한다. 저 사람은 항상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은 아주 작은 씨앗처럼 마음속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놓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잘못 살아서 생긴 일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이 원래 그렇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이 약한 사람을 도와준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장면을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쪽으로 마음이 끌립니다. 여유가 느껴지는 사람, 쉽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 설명이 많지 않은 사람 곁에서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생존의 감각과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는 더 분명해집니다. 젊을 때의 실수는 성장 과정으로 이해되기도 합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같은 모습을 보이면 사람들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알 나이가 되었는데 왜 아직도 저럴까 하고 묻습니다. 같은 행동이라도 해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후반으로 들어갈수록 우리는 조금 더 조심스러운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한 가지를 혼동합니다. 솔직함과 진심이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둘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솔직함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상처를 드러내는 것은 때로 자신을 보호하지 못하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정말로 강한 사람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상황을 계속 설명해야 하는 사람은 이미 어느 정도 방어적인 위치에 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질문을 조용히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말하지 않아도 될 것까지 말해버리는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인간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잊히는 것이 두렵고 오해받는 것이 두렵고 혼자 남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도 힘들다. 나에게도 사정이 있다고 말하면서 존재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외침을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연약함의 신호로 읽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거짓으로 살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조금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갑옷을 입는 것이 비겁함이 아닌 것처럼 세상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침묵 역시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모든 패를 먼저 보여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말은 마음속에 남겨두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런 침묵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살면서 한 가지를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조용하게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보다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서 있느냐에 더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전해주기도 합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아마 마음속 어딘가에서 이미 그 사실을 느끼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인생의 중반을 지나면서 한 가지 장면을 자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더 깊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관계의 방식이 조용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젊을 때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밤늦게까지 고민을 털어놓고 서로의 어려움을 듣고 함께 분노하고 함께 위로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것이 관계의 진실한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삶의 무게가 각자의 어깨 위에 쌓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는 여러 사람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 공통된 흐름을 느꼈습니다. 늘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던 사람과 힘든 일이 있어도 조용히 자기 일을 해 나가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따뜻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해하려고 했고 때로는 그를 위로하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지 않게 되었고 중요한 자리에 그를 먼저 떠올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조용한 사람은 처음에는 눈에 잘 띄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고 어려움을 크게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자기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조금씩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유를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지만 그에게 어떤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정감이 결국 신뢰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오래 생각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것일까? 두 사람 모두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둘 다 성실했고 둘 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은 달랐습니다. 그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에게 안정된 기운을 주는 사람 곁에 머무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한번 조용히 떠올려 보십시오. 누군가를 만난 뒤 집으로 돌아갈 때 마음이
더 무거워진 경험이 있습니까? 상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는 공감하고 위로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딘가 마음이 지쳐있는 느낌이 들었던 기억 말입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냉정함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에 가까운 반응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감정의 교환이라기보다 기운의 교환이 됩니다. 누구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을 때 마음이 편안해지는지 아니면 더 무거워지는지에 따라 사람들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인연이라도 같은 방식으로 계속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곳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진짜 친구라면 힘든 이야기도 들어줘야 하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물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긴 세월을 살면서 그런 관계가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대부분의 관계는 서로에게 너무 큰 짐이 되지 않는 선에서 유지됩니다. 이것이 슬픈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나는 이것을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존재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삶이 보이지 않게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로 자신을 설명합니다. 나도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다. 나도 이런 고민을 안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자리를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사람들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말을 아끼는 사람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에게는 여백이 남습니다. 사람들은 그 여백 속에서 여러 가지를 상상하게 됩니다. 그 상상은 때로 그 사람의 무게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모든 이야기를 다 꺼내놓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궁금할 것이 남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조금의 여백을 향해 움직입니다.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하고 싶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의 사정에 큰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고생을 했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기운을 풍기고 있는지에 더 먼저 반응합니다. 만약 우리가 반복해서 약함을 드러내면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의 신호로 받아들입니다. 그 신호는 우리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 한 가지 태도를 배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숨기라는 뜻이 아니라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을지를 스스로 선택하는 힘입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때로 우리를 예상보다 훨씬 단단하게 지켜줍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사실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겪어온 수많은 경험 속에서 이미 그 힌트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태도로 그 세상 속에 서 있을 것인가를 조용히 생각해 보는 일입니다. 나는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미 여러 번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도 같은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요? 어떤 말은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을 마음으로는 알고 있으면서도 막상 누군가 앞에 앉으면 또다시 자신의 이야기를 길게 꺼내놓게 됩니다. 그 순간에는 마음이 조금 가벼워집니다. 오랫동안 안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를 밖으로 꺼냈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속 이야기를 털어놓고 돌아오는 길에 잠시 편안함을 느꼈던 순간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감정이 따라옵니다.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나는 그 이유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탓합니다. 내가 참지 못해서 그렇다. 내가 약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하며 스스로를 꾸짖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이 훨씬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아직도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어린 마음이 남아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그 마음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이 힘들어질수록 그 마음은 더 조용히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합니다. 내가 얼마나 노력하며 살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견디고 있는지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마음이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관계의 균형은 아주 미묘하게 움직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상대는 고개를 끄덕이며 당신의 말을 듣고 때로는 위로의 말을 건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아주 짧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사람은 지금 힘들구나.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구나. 이런 생각은 아주 짧게 지나가지만 그 순간 관계의 높이는 아주 조금 달라집니다. 나는 이것이 인간의 잔인함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이 가진 자연스러운 반응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자신을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약한 모습을 보이면 마음속 어딘가에서 비교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관계의 거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당신이 기억해보면 비슷한 장면이 떠오를지도 모릅니다. 사업이 어렵다고 자주 이야기하던 사람과 힘든 일이 있어도 크게 말하지 않고 묵묵히 일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더 인간적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의 선택은 조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점점 조용한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를 건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서 안정된 기운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장면도 있습니다. 가족 문제를 주변 사람들에게 자세히 이야기하던 사람과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거의 꺼내지 않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모두 이해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을 함께 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더 안정적으로 보이는 사람을 떠올립니다. 이것이 현실에서 반복되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당신은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왜 이렇게 냉정한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세상의 차가움이라고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인간이 오랜 시간 동안 살아오며 만들어낸 자연스러운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가진 사람을 멀리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감당할 준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이가 들수록 한 가지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이야기가 정말 필요한 이야기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모든 감정을 말로 풀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감정은 마음속에서 천천히 가라앉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분위기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했는지보다 우리가 어떤 태도로 서 있는지를 먼저 느낍니다. 만약 당신이 늘 불안한 눈빛으로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 불안을 느끼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차분한 태도로 사람을 대한다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마음을 놓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말보다 태도가 더 깊은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귀로 들리지만 태도는 마음으로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더 조용해지고 조금 더 말을 아끼게 되면 사람들은 우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못해도 그 변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나는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이미 그 장면들을 여러 번 보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경험을 원망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삶의 새로운 태도를 배우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서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자신을 지키는 가장 단단한 방법이 되기도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지켜보면서 한 가지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사람들은 언제 말해야 하는지보다 언제 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말은 마음을 열게도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느 시점부터는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아주 거창한 철학을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몇 가지를 조용히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쉽게 자신의 형편을 이야기합니다. 조금 여유가 생기면 자랑처럼 말하기도 하고 형편이 어려워지면 답답한 마음에 털어놓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인생을 오래 살면서 돈 이야기가 관계를 얼마나 쉽게 흔드는지 여러 번 보았습니다. 당신이 돈이 많다는 인상을 주는 순간 주변의 시선이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가까워지려 하고 어떤 사람은 은근히 기대를 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돈이 없다고 자주 말하면 사람들은 조용히 당신을 다른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판단을 마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는 가능한 한 적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많아도 말하지 않고 적어도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편안한 자리가 될 때가 많습니다. 다음으로 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몸의 변화를 느끼게 됩니다. 무릎이 예전 같지 않고 허리가 쉽게 피곤해지고 잠도 예전처럼 깊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습관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만나면 어디가 아프다고 말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몸 상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며 들어줍니다. 하지만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또 다른 이미지가 자리 잡습니다. 저 사람은 늘 아픈 사람이라는 이미지입니다.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사람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고 더 많은 신뢰를 보냅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몸이 힘들어도 그 이야기를 세상에 계속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한 사람에게만 조용히 이야기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사람은 새로운 결심을 하면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집니다. 당신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 시작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응원을 받고 싶어지는 마음 말입니다. 하지만 나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조금 다른 장면도 보았습니다. 계획을 먼저 말하는 순간 그 일은 이상하게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주변에서 걱정의 말이 들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가벼운 농담처럼 들리는 말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 조용한 방법을 권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시작하든 먼저 말하기보다 조용히 준비해 보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그때 자연스럽게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답답할 때 집안 이야기를 밖으로 꺼내고 싶어집니다. 배우자의 단점이나 자식의 문제를 가까운 사람에게 말하면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이야기는 생각보다 오래 남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는 공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그 기억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정의 어려움은 가능한 한 집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 밖에서는 당신의 가족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결국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주 단순합니다. 인생은 모든 것을 공개해야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고 어떤 이야기를 마음속에 두어야 하는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선택이 쌓이면 사람들의 태도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특별히 달라진 말을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에게서 어떤 단단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함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존중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나는 당신이 이미 그 길의 입구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세상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태도를 조금씩 바꾸어 보는 일입니다. 말이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깊어지고 불필요한 설명이 사라질수록 사람들은 당신을 더 조용히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선 속에서 당신은 예전과는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당신의 내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외부 세계에서의 태도와 행동을 바꾸는 것만으로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진짜 중요한 변화는 그 안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마음속 세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세계는 우리가 외부에서 보여주는 모습보다 훨씬 더 깊고 복잡합니다. 당신도 아마 나이가 들면서 그런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을 것입니다. 외부에서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 점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느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사실 아주 작은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말수 줄이기, 불필요한 이야기를 하지 않기, 관계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들은 모두 외부적인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진짜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내면에서 나오는 확신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내면에서 자신감을 얻고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숨길지 않은 순간 사람들은 그 변화된 기운을 자연스럽게 느끼게 됩니다. 이 변화는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바로 당신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자신을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며 정말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태도를 취하고 싶은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수록 외부의 기대와 사회의 눈치를 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잊고 단지 남들이 기대하는 대로 살아가는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제 당신이 스스로에게 솔직해지길 바랍니다. 진정한 자신을 알게 되면 외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 후반전에 들어서면서 중요한 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삶에서 한 번쯤은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전환점은 외부에서 오는 변화가 아니라 바로 내면에서 오는 변화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이 아닌 새롭고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고 싶은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가 선택해야 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신입니다.
나는 당신이 이제 그 순간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자신에게 묶여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가 당신을 새로운 길로 이끌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당신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변화는 단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변화가 당신을 좀 더 강하게, 좀 더 지혜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함과 지혜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과거의 자신을 그대로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자신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 답을 내리기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의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달라질 것입니다. 외부의 평가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길은 외롭고 힘들 수도 있지만 그것이 바로 진정한 자신을 찾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당신에게 이런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믿지 않거나 당신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당신이 자신을 믿고 자신만의 길을 간다면 언젠가는 그 길이 올바른 길임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